2019년 초 상반기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쌍꺼풀 재수술과 상안검 앞위 DME TM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그 후에 수술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징벌적 의지를 담은 소송으로 대응했고, 저는 거울을 보며 너무 속이 쓰리고 슬프고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으로 변호사는 환자의 아픔 그 자체보다 서구적이고 서류상의 자료와 증거만 따지는 차가운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변호사님을 찾아뵀었어요. 근데 변호사님은 정말 적은 비용으로 저를 위해서 계약을 해주시고 며칠을 밤을 가리지 않고 제 고민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소송 과정 전체에서 제 감정을 대변해 주셨어요. 그냥 일을 얼른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아픔을 상대측 병원에 같은 감정으로 환해주시는 인간적인 모습에 변호사님 같은 분은 또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 끝에 결국 병원 측이 먼저 합의를 보자는 말을 이끌어내 주셨어요. 수술비에 30% 주겠다는 말을 한 지 1시간 만에 전액이 가까운 금액으로 바꿔주시고 소송도 완전히 취하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때 너무 기뻤던 기억이 아직 어색한데요. 저는 변호사님을 선임하고도 걱정이 많아서 거의 매일 변호사님을 괴롭혔는데 변호사님이 제시해주신 방향이 모두 옳았어요.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 마음이 어떨지 알아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손 변호사님이든 다른 변호사님이시든 꼭 적극적으로 병원에 맞서 싸우시기를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하게 지난달에 저와 함께 의료기관과 합의를 이루셨던 성형부작용 환자분의 인사 말씀을 저희 영상 처음에 넣어봤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눈 수술을 하시고 쌍꺼풀 수술하시고 안구건조증 또 흉터 재수술을 하셨는데도 좀 흉터가 안 좋게 남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을 좀 이렇게 다녀보셨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쌍꺼풀 수술하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진단서나 소견서를 안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위임비약을 좀 하시고 저의 조언 하에 조금 이렇게 환자 친화적인 그런 병원들을 조금 안내를 해가지고 흉터라든가 반흔 뭐 이런 안구건조증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가을쯤이었는데요, 환자분을 알게 됐던 게. 그래서 이제 저랑 상담하고 진단서랑 의무기록지 이런 거 조합해가지고 종합해서 제가 병원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내기 한 며칠 전쯤 갑자기 환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소장을 보여주시면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 2, 3주 전쯤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영상을 이제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자, 그래서 환자분께서 엄청 당황하시고 막 걱정하시는 거죠. 사실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환자가 패소해봤자 그냥 병원이 환자한테 채무가 없다 뭐 그런 의미밖에 없는 소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자분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한테 연락도 자주 주시고 어떻게 해요 변호사님 막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죠. 뭐 사실 환자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 병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한두 달 정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병원이 환자를 소송을 걸었고, 제가 이제, 뭐, 이거를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좋을지 그 방향성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런 채무부존재 확인해서는 정말 부당하거든요.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환자분, 이 병원이 좀 이렇게 환자를 상대로 나쁜 행동을 하고 아주 나쁜 병원이라는 걸 알립시다. 그래서 뭐 1인 시위라든가 좀 합법적으로, 아니면 저희 환자분이 뭐 괜히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 아니니까 대학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도 있으니까 제가 그걸 바탕으로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좀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환자분께서도 이제 동의를 하시면서,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뭐 1인 시위를 하시기에는 지금 지방에 계시니까 먼저 인터넷에다가 이제 글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은 됐었죠. 이게 이제 함부로 글을 쓰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또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 공유 목적으로 성형 부작용 카페 같은 곳에 이게 정보 공유 목적이고 우리가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환으로 글을 쓰는 거다. 이 글에는 병원이나 의료기관, 의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다. 이런 내용을 삽입해서 쓰면 그래도 뭐 조금 그런 것들이 참작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글을 써보자 라고 이제 저도 동의를 하셔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께서 워낙 이 고통이 심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아주 공격적으로 여러 군데 글을 쓰셨습니다. 뭐 당연히 내용은 정보 공유 목적이다, 비방 목적 없다 이런 내용을 첨부하셔서 쓰셨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넣어서 작성을 해 주셨고요. 그게 이제 성형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성형 부작용 카페 여러 곳에다가 아주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아주 많이. 뭐 그래도 이게 뭐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성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약간의 서포트를 하면서 이제 지켜봤고요. 아니나 다를까 3일 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 굉장히 병원은 힘들겠죠. 이걸 보면 누가 그 병원에 가겠어요.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병원인데. 네. 뭐 수술 취소라든가 예약 취소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빗발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병원에서도 이제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은 제가 이제 의료 쪽에 있다 보니까 몇 번 이렇게 상대로 뭐 마주했던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처음에는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수술비의 30%를 이렇게 병원에서 생각하신다고 하길래 아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면 저희도 이렇게 좀 환자분이 재수술을 생각해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데 병원비의 30%면 저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화를 끊었고 그리고 처음 통화를 끝나고 나서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은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뭐 변호사님께서 뭐 50%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술비의 50%.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뭐 그 정도로는 합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변호사님께서 약간 조금 센 척 하시면서 그러면 저희도 할 일 하겠다 뭐 법적인 조치를 환자를 상대로 하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 말 듣고 딱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 하세요. 근데 저희 다 각오하시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저는 저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돈 안 받고 합니다. 돈 안 받고 하기 때문에 하실 때면 하세요. 병원에서 하신 대로 다 하시면 저희도 저희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면 되고 명예훼손으로 저희 고소 당하면 제가 가서 무혐의 받으면 되는 거니까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시면 된다고 병원장님께 그 의사 선생님께 꼭 전해 주십시오. 끝까지 가고 싶으면 끝까지 해보자고. 네,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또 이렇게 두 번째 통화는 마쳤습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아주 적은 수임료로 받고 하고 있고 또 안 받고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랑 이렇게 의료기관이 의료 분쟁을 하게 되면 의사는 환자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랑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의사랑 변호사랑 싸우게 되면 당연히 의사가 법리나 이런 소송을 잘 모르니까 의사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아니 변호사가 비싸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선임해서 저랑 이런 합의를 대행하는 역할을 맡기거나 병원에서 아니면 고소장을 쓰거나 소장을 쓰거나 아니면 법원에 이렇게 소송 대리를 시키거나 고소 대리를 시키거나 이게 다 돈입니다. 정말로 변호사님들 돈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인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나갔죠. 센 척 하시길래 저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할 테면 하시라고. 그러더니 병원장한테 전달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나 봐요. 그래서 한 30분 만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30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합의하겠다. 수술비 가까운 비용으로 합의를 하겠다 하셔가지고 마침내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환자분께서는 제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셨고 그래서 잘 합의를 할 수 있었고요.
이런 좀 긴 시간을 거쳤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게 되니까 얼마나 독한 병원입니까? 하지만 마침내 환자분과 또 의료기관을 제가 중재를 해가지고 합의를 됐고 이 사건이 5월 달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께서 너무 고마워하시고 유튜브 영상에도 너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환자분께 너무 고맙고 또 환자분께서 저한테 고마워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잘 마무리된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환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환자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직접 병원을 고소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변호사님 선임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네, 꼭 적극적인 수단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솔로몬TV 손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